어느 날 주말. 아, 결혼 준비 2번은 못하겠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신경을 쓰니까 힘들어 죽겠어. 그래도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 좀 더 힘을 내야지. 자기가 고생 많았지. 그럼 가전제품이나 가구들은 이날 오기로 했으니까 그 전에 입주 청소해놓으면 된다는 거지? 어, 우리가 다시 청소를 해야 되긴 하지만 그래도 가구 들여놓기 전에 청소 한번 싹 해야지. 게다가 신축 빌라의 첫 입주자라서 공사 먼지며 뭐며 많을 거야. 그래서 내가 입주 청소 잘해준다는 곳들 여러 군데 찾아나 봤는데 가격 같은 거 비교해서 오늘 아예 골라서 예약해두자. 응? 입주 청소라는데 업체까지 써야 돼? 당연하지 자기야. 아무렴 전문가가 괜히 전문가겠어? 다른 사람들도 업체 쓰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잖아. 음, 가뜩이나 큰 돈 들어갈 때 많아서 허덕이는데 입주 청소까지? 얼마라는데? 정확한 건 비교해봐야 알겠지만 보통 평균적으로 5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아. 이게 평당으로 들어가니깐. 우리가 신혼집 구하는데 좀 더 욕심내서 큰 평수로 들어갔었잖아. 그래서 다른 신혼부부들보단 들어가는 돈이 많은 건 감수해야지. 50만 원이라고? 자기야, 물론 처음에 입주할 때 깨끗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입주 청소에 50만 원은 너무 비싸지 않아? 그리고 아무렴 남은 남일 뿐인데 자기 집처럼 구석구석 깨끗하게 해줄지도 불분명하고 난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돈 낭비 같은데. 그럼 어떻게 하려고? 어쨌든 청소를 해야 되는 건 맞잖아. 가뜩이나 우린 회사며 결혼이며 신경 쓸 것도 많아서 지금도 몸이 10개라도 부족한데 청소까지 하는 건 무리야. 같은 데다 쓰는 것도 아니고 우리 신혼집 입주 청소를 위해 쓰는 돈인데 난 아깝다는 생각 안 들어. 음, 자기야 그럼 장모님한테 부탁드려보는 건 어때? 어차피 장모님 집에서 쉬시니까 용돈벌이도 하고 좋잖아. 우리도 적은 돈으로 깨끗한 신혼집 들어갈 수 있게 돼서 좋고 이석이죠 아닌가? 장모님이 워낙에 깔끔하신 성격이라 남들이 보지 못한 부분들까지 청소해 주실 것 같기도 하고 아무렴 딸이 살 곳인데 대충 하시겠어? 돈 100만 원을 써서 업체한테 맡긴데도 가족이 사랑을 담아 청소해 주는 것보단 헐 못할 것 같은데 어때 내 생각? 자기야 지금 우리 엄마한테 신혼집 입주 청소를 부탁드리자는 거야? 아니 엄마가 집에서 쉬고 있는 거랑 그거랑 무슨 상관인데 청소하면서 용돈 벌이라라 그래?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아니 너무 안 좋게만 생각하지 말고 차분하게 잘 생각해봐. 장모님한테 한 5만 원 정도 드리면 우린 45만 원이나 아낄 수 있는 건데 그 돈으로 장모님 맛있는 밥 한 번 더 사드리는 게 낫지 않겠어? 아니면 우리가 신혼여행 가서 좋은 선물 사드려도 좋고 솔직히 청소하는데 4시간밖에 안 걸릴 텐데 5만 원이면 시급보다 훨 많이 쳐서 드리는 거잖아. 요즘 이런 알바 별로 없다. 우리 엄마나 장모님 연세 집에만 계속 계시면 오히려 축 처져서 노화가 빨리 진행되는 거랬어. 나이 드신 할머니나 할아버지 분들이 퇴직하시고 집에만 계시면 답답해하고 이럴 때가 좋았다고 말씀하시잖아. 장모님도 일하실 수 있을 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다른 것도 아니고 딸 집에서 청소하는 거니까 부족해도 우리가 감싸드릴 수 있고 난 아무리 생각해도 좋은 생각 같은데. 자기야, 요즘 누가 청소하는데 5만 원을 들여. 부모님이면 더 드려야지. 업체에서도 50만 원을 부른다는 건 그만큼 일이 빡세고 힘들다는 건데 그걸 어떻게 엄마한테 부탁할 수가 있겠어? 우리 언니나 나나 취직해서 지금까지 엄마나 아빠한테 용돈으로 5만 원 드려본 적도 없는데 청소까지 부탁하면서 꼴랑 5만 원이라니 난 이해가 안 가. 우리 엄마야 내가 살 집이니까 돈이랑 상관없이 누구보다 깨끗하게 해주시겠지만 내가 마음이 편하겠냐고. 일도 손에 안 잡힐 거고 엄마 걱정돼서 나도 청소할 게 뻔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꼭 필요한 일엔 돈 아끼지 말자. 그러려고 열심히 돈 버는 거잖아. 가뜩이나 엄마 팔꿈치며 관절임이 안 좋아서 물리치료 받으러 병원을 매일같이 갔는데 아빠도 엄마 몸 생각해서 집안일 안 시키려고 최대한 할 수 있는 건 본인이 하려 하시는데 어떻게 청소를 부탁하겠어. 작은 평수도 아니고. 우리 나이 정도 됐으면 부모님은 최대한 편하게 해드려야지. 어? 그 업체는 내가 더 알아봐서 최대한 저렴하면서 리뷰 좋은 거 찾아볼 테니까 그 얘긴 못 들은 걸로 할게. 자기야, 누가 나조차고 이래. 용돈으로 따지면 5만 원이 적은 돈일 수 있겠지만 그걸로 입 닦겠다는 것도 아니잖아. 누가 들으면 내가 장모님 부려먹는 줄 알겠다. 일단은 정서 비용으로 5만 원 먼저 드리고 그 후에 식사 대접을 하든 선물을 드리든 하자는 건데 꼭 나를 그렇게 나쁜 사위로 만들어야 속이 시원하겠어. 그리고 솔직히 팔꿈치나 관절 아픈 거? 그거 안 써서 그런 거야.
앞으로수록 계속 사용을 해줘야 단련이 되지. 안 그래? 장인어른이 장모님을 향한 사랑이 끔찍하신 건 잘 알겠지만 너무 그렇게 일 안 시키고 편하게만 해주려고 하시니까 장모님이 약해지실 수밖에 없는 거야. 우리 엄마 봐. 지금도 20kg짜리 쌀푸된 거뜬하게 들어서 옮기잖아. 그게 다 계속 단련을 해와서 그런 거라고. 우리 엄만 지금도 뭐라도 도울 게 없는 게 매일같이 물어보시는데 장모님이랑 장인어른은 그런 말씀 없으신가 봐. 아, 자식이 결혼을 하는데 어떻게 가만히 계셔? 뭐라고? 자기야, 지금이 조선시대도 아니고 누가 그렇게 무식하게 몸을 써. 아프면 쉬어야지. 그 계속 일한다고 몸이 단련된다는 건 어디서 나온 거야? 어머님이야 예전부터 그렇게 생활하셨으니까 지금도 그러실 수는 있어도 우리 엄마는 아니야. 사람마다 살아온 생활 방식이나 생각이 다 다른 것처럼 두 분이 다른 건 당연하지. 어머님이 그렇다 해서 우리 엄마까지 그럴 거라는 생각은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우리 엄마 아빠 내가 결혼하는데도 아무런 도움 주는 게 없다고 생각해? 처음에 우리 결혼 얘기 오갈 때 분명히 집에 손 벌리지 않고 우리 능력에 맞게 시작하자고 있었어. 근데 집 보러 다니면서 작은 집들은 너무 좁아서 싫고 평수를 넓히면 오래된 빌라거나 남이 살았던 곳이라 찝찝해서 싫다고 불평을 늘어나서 결국 우리 부모님이 도와주셔서 자기가 원하는 큰 평수의 신축 빌라에 입주할 수 있게 된 거잖아. 그렇게 큰 도움을 받았으면서 어디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 그거 우리 부모님 노후 자금에서 일부를 빼면서까지 우리 위해 도와주신 거 자기도 잘 알잖아. 고맙다고 감사 인사를 수억 번 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도움도 안 주고 가만히 있다고 하는 건 아니지. 자기가 그렇게 생각할 줄은 정말 몰랐는데 그런 얘기 들으니까 기분이 많이 안 좋다. 아니 그런 말이 아니잖아. 아니 누가 고마운 걸 모른대? 나도 알아. 장모님이랑 장인어른께서 도와주셔서 이 집에 들어가 살 수 있다는 거 누구보다 잘 안다고. 아 그래서 나도 감사하다는 인사 제대로 드렸잖아. 그리고 솔직히 우리 엄마도 저희만 있었으면 똑같이 그렇게 해줬을걸. 아까 자기가 말한 대로 양쪽 집안 어른들이 살아온 생활이 다르잖아. 우리 엄마는 내가 어릴 때 이혼해서 혼자 날 키워오셨는데 어떻게 노후자금이며 뭐며 여유자금이 있을 수가 있겠어. 금전적인 지원은 못 해주는 만큼 반찬도 많이 해주고 최대한 자기 스트레스 안 받게 하려고 눈치 보면서 잘해주시는 거 몰라? 입주 청소에 드릴 돈 아끼자는 얘기로 이렇게 서로의 부모님을 비교하고 잘 사는 집안 못 사는 집안을 걸고 넘어질 줄 몰랐는데. 내가 아는 자기라면 내 생각에 무릎을 치면서 너무 좋다 할 줄 알았거든. 근데 장모님께 아직 말씀드려보지도 않았으면서 이렇게 바로 거절하면서 날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니까 오히려 내가 더 당황스럽고 기분 나빠. 그래. 우리 집은 못 살아서 금전적으로 도움 준 게 하나도 없으니까 돈 앞에선 죄인이겠지. 죄인이 무슨 말을 더 하겠어. 그냥 하라면 하라는 대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테니까 자기가 알아서 해. 내가 언제 어머님이 못 산다 그랬어. 부모님 얘기를 먼저 꺼낸 건 내가 아니라 자기지. 서로 상황 뻔히 알면서도 결혼하기로 했는데 이제 와서 금전적인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내가 그럴 사람으로 보여? 나 단 한 번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고 어머님이 혼자서 자기 키우시느라 엄청 고생하셨단 거 나도 잘 알아. 그러니까 이상하게 오해하지 마. 신혼집이든 입주 청소든 다 우릴 위해서 하는 건데 이렇게 싸울 필요도 없는 거잖아. 가뜩이나 결혼 준비를 서로 예민한데 말싸움하지 말고 여기서 그만하자. 자기 뜻대로 나도 엄마한테 물어보긴 할 테니까 자기도 내 말 곰곰이 생각해봐. 몇 시간 후 그날 저녁. 이제 와? 잠깐 배서방 만나고 온다더니 생각보다 늦었네? 이제 조금 있으면 결혼하고 같이 살 텐데 그렇게 헤어지는 게 아쉬워? 엄마 아빠는 윤슬이랑 조금이라도 더 시간을 같이 보냈으면 좋겠는데 배서방도 중요하지만 우리 생각도 해줘.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딸내미 떠나보내는 게 어디 쉬운 줄 알아? 언제까지 품 안의 자식일 수 있겠어. 다 자기한테 맞는 짝 찾아 떠나야지. 동생도 이렇게 좋은 짝 만나서 결혼하는데 동생 보면 빨리 시집 가야겠다는 생각은 안 드니 윤주야. 에이씨, 갑자기 왜 화살이 나한테로 와? 내가 얘기했지.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라고. 난 내 꿈을 완벽하게 이루기 전까진 결혼이고 뭐고 할 생각 전혀 없으니까 다미는 윤수리한테서 보는 걸로 만족하세요. 난 무조건 최연사 과장이 될 때까진 모든 시간과 체력을 회사에다 쏟기로 내 자신과 약속했다고. 뭐? 어이구, 큰딸이랑 더 오래 같이 있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걸 좋다고 해야 되나 싫다고 해야 되나? 그나저나 윤수린 배서방이랑 싸웠니? 집에 들어올 때부터 표정이 영 안 좋은데 말대춤이라도 한 거야? 원래 결혼 준비하면서 많이들 싸운다니까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말고 좋게 풀어라.
서로가 예민해져서 그런 거야. 하물며 평생을 다른 집에서 다르게 살아온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혼이라는 결실을 맺어 가정을 이루는데 어떻게 부딪히지 않을 수가 있겠니? 처음부터 너무 마음대로만 하려고 하면 안 돼. 서로 양보할 건 양보하면서 맞춰줘야지. 아빠 말 무슨 말인지 알지? 아, 싸웠다고 하기에도 안 싸웠다고 하기에도 애매해. 엄마, 아빠, 언니,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되지? 이렇게까지 서로의 의견이 다른 게 정말 달리 살아와서 그런 걸까? 지금까지 식장이며 가구며 뭐며 단 한 번도 의견이 충돌한 적도 없고 작은 문제도 없었는데 입주 청소로 이렇게 말다툼을 하게 될 줄 몰랐어. 에? 그렇게 서로 자기자기거리면서 옆에 있는 사람까지 닭살 돋게 애정이 넘치더니 홀랑 입주 청소 때문에 다퉜다고? 아니 입주 청소가 대체 왜? 어떻게 하면 그런 걸로 싸울 수가 있냐? 야, 그냥 입주 청소는 핑계고 서로한테 콩깍지가 벗겨진 거 아니야? 너희 정도면 그럴 때 되긴 했지. 이 언니는 이혼하는 것보단 파혼하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 직장 들어가기 전까지 아무도 모르는 거야. 알지? 이놈의 계집애. 동생한테 못하는 말이 없어. 결혼 앞둔 새 시부한테 그러고 심대. 하여튼간 노처녀 신분 알아줘야 된다니까. 너 이럴 거면 지금 당장이라도 남자 찾아서 시집가. 아유, 엄마한테 한 소리 들을 줄 알았다. 그나저나 입주 청소 때문에 다퉜다는 게 그게 무슨 소리니, 윤슬아? 아니 그게 가구랑 가전제품 배송 날짜 정했으니까 입주 청소를 해야 된다고 여러 업체들 중에 가격 비교하면서 정해보자고 얘기를 했는데 평균적인 금액이 50만 원 정도 된단 말에 소시라치게 놀라면서 입주 청소 업체에 쓰는 돈이 아깝다잖아. 물론 5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신혼집을 위한 건데 그 정도 투자는 할 수 있지 않아? 나나 정우 씨가 대신 청소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아니 그럼 그 먼지 투성이인 곳에 그냥 들어가자는 얘기야? 남이 살던 집도 청소하고 들어가는 마당에 공사한 지 얼마 안 된 신축을 어떻게 청소도 안 하고 살아? 먼지가 얼마나 많은데. 하고 들여놓으면 청소하기 쉽지 않으니까 그전에 해야 되는 게 당연하잖아. 네가 잘 알아보고 얘기했는데 왜 그런데? 아니 청소는 해야지. 근데 그 청소를 갑자기 엄마한테 부탁하자고 하는 거야. 어차피 엄마 집에서 쉬시니까 용돈벌이 하실 겸 맡기는 게 어떠냐고. 아무리 전문가라도 자식을 생각하는 부모보단 못하다고 엄마가 날 위해서 얼마나 구석구석 깨끗하게 해주겠냐 그러더라. 청소 비용이 50만 원이니까 엄마한테 5만 원 정도 드리면 돈도 아끼고 일석이조 아니냐면서 나중에 맛있는 거 사드리거나 신혼여행 다녀오면서 좋은 선물 하나 해드리면 되지 않겠냐는데 내 입장에선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아. 그래서 내가 엄마 팔꿈치랑 관절도 안 좋은데 어떻게 청소를 부탁드리냐. 업체에서도 50만 원이라고 부르는 건 그만큼 힘들기 때문인 건데 그걸 부모님한테 맡길 자식이 어딨냐고 했는데도 오히려 왜 나한테 왜 안 좋게만 생각하냐고 서운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서로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 같았어. 그깟 입주 청소 하나로 서로 집안 얘기까지 오가고 참. 이게 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 어머님은 지금도 뭐라도 도와줄 게 없는지 계속 물어보신다는데 나도 순간 욱해선 우리 부모님은 도와준 게 없냐고 누구 덕에 이 넓은 평수 신축 빌라를 신혼집으로 구할 수 있게 된 건지 모르냐 했다가 감정 싸움이 돼버렸지 뭐. 배서방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엄마한테 청소를 하라고? 그 노동의 대가로 꼴랑 5만 원. 야, 업체처럼 50만 원이 아니라 500만 원을 준다 해도 엄마가 왜 니네 신혼집 청소를 해? 그건 진짜 아니지. 사위가 돼서 그냥 용돈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꼴랑 5만 원을 용돈으로 주면서 청소를 부탁하자는 소린 도대체 어떤 정신머리에 나오는 거래니? 배서방 그렇게 안 봤는데 진짜 사람 너무하네. 이건 내가 노처녀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야. 아니 어떻게 된 게 이까짓 걸로 싸우게 될 때까지 자기가 어떤 실언을 했는지 못 깨달을 수가 있어. 네가 지금 우리 아핀이가 이 정도로 순화시켜서 얘기하는 거지. 진짜 이 정도로만 했겠어? 안 봐도 비디오야. 또 돈 얘기 나오니까 욱해서 이런저런 말 다 해댔겠지. 내 말이 틀려? 예전부터 그랬잖아. 아무 뜻에도 없는 말에도 혼자 자격지심으로 표정 굳어진 적이 수백 번인데 턱이나 좋게 끝났겠다. 윤주야. 안 그래도 머리 복잡하니까 흥분하지 좀 말아봐. 너도 욱하는 성격 좀 줄이려니까. 아직 얘기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화를 내버리면 윤슬이가 무슨 말을 더 하겠어? 내가 아무리 당신 말에 뭐든지 찬성을 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이번엔 윤주가 맞는 말을 했으니까 말리지 마라. 나도 윤주랑 같은 생각이야. 우리 집이 재벌들처럼 돈이 넘쳐나진 않지만 그래도 부족함 없이 사고 싶은 거 사고 먹고 싶은 거 먹을 정도로는 여유가 있으니 다위 집안이 금전적으로 좀 부족해도 괜찮다 여겼었는데 그 생각이 잘못됐던 건가 싶다. 아무리 여유가 없었다 해도 그렇게 매번 발끈하는 건 자격지심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아니야. 돈이 없어도 마음은 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참. 회서방 말처럼 돈을 아끼자는 정신은 칭찬하지만 그 돈을 아끼자고 장모한테 입주 정수를 부탁하자는 건 말이 안 되지. 돈을 주고 부리는 것도 안 되지만 그 돈마저 너무 적은 돈이잖니. 엄마가 니네 종도 아니고 왜 너희 신혼집 정수하는 게 당연하다 생각을 하는 건지 모르겠구나. 우리가 너희 신혼집에 돈을 보태줬다고 생색을 내는 게 아니야. 부모라면 내줄 수 있는 거지만 그것도 당연히 해야 되는 의무는 아닌데 그걸 배서방이 모르고 있으니 실망이다. 야, 배서방 엄마한테 청소해달라 해. 자기 엄마는 뭐라도 도와줄 게 없는지 계속 물어보신다며. 그럼 돈 아끼게 입주 청소 좀 해달라고 부탁드리면 얼씨구 좋다면서 하실 거 아니야? 너도 며느리 입장에서 밉보이면 안 되니까 용돈으로 10만 원 드리겠다 하면 되잖아. 우리 엄마한텐 5만 원 주겠다고 한 거 2배로 10만 원 주겠다는데 안 할 이유가 없지. 가뜩이나 금전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상황인데 10만 원이면 완전 땡큐 아니냐? 야, 그 돈은 배서방이 아니라 그냥 너가 준다고 하고 부탁드리자고 해봐. 어떤 반응이 나올지 정말 궁금하다. 아, 이게 이렇게 감정적으로 해결해서 될 문제가 아닐 텐데. 아니 뭐 내가 돈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윤수리가 내 딸이니까 부탁한다면 당연히 청소해 주겠지만 이걸 윤수리가 아닌 배서방에서 나온 얘기라는 게 나도 좀 놀라긴 하네. 아니, 나한테 부탁하려고 생각한 이유가 내가 집에서 쉬고 있기 때문이라니. 배서방 눈에는 지금까지 편하게 집에서 쉬고 먹는 사람이라고 보였던 것 같기도 하고 참. 당신 미쳤어? 당신이 청소를 왜 해? 나도 당신 못지않게 딸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부모야. 윤수리가 청소를 부탁했음 차라리 내가 입주 청소 비용을 내주는 난이 있어도 당신이 대신 청소하는 꼴은 절대 못 보니까 혹이라도 마음 약해져서 청소해주려는 생각은 절대 하지 말어. 만약 그랬다간 배심해서라도 신혼집에 보태준 돈 돌려달라고 으름장을 피울 테니까 알았어? 그건 내가 그동안 말은 안 했지만 참 해도 너무하네. 우리가 돈 보태줬을 때도 감사하다고 인사드리러 와서는 중국집을 데려간 것도 아니고 집으로 꼬울랑 짜장면 3그릇 배달시켜서 먹이고 학년 낼 때도 100이면 100 우리 집에서 냈어. 계산적으로 따지고 들기 싫으니까 그냥 넘어갔었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정말 곤란하지. 그것뿐이야. 식장이며 신혼집이며 사돈이 오고 가기 편하게 가까운 곳으로 골랐잖아. 하나부터 10까지 따지고 들리면 끝도 없는 거 괜히 가족들 사위한테 쪼잔해질까봐 애써 무시했더니 장인 장모 무서운 줄 모르게 이게 대체 뭐하는 짓인지. 아빠 말이 맞지. 솔직히 따질 거 다 따지고 보면 윤수리가 너무 손해보는 결혼 아니야? 내 맘엔 들지 않아도 당사자들이 좋다니까 그냥 믿고 가만히 있었던 건데 이건 해도 너무하다. 누구는 계산적이지 못해서 하하호 웃고만 있는 줄 알아? 아유 참 그러지 말래니까. 밉든 싫든 어찌됐든 우리 가족이 될 사람인데 안 좋게 얘기해봤자 우리 얼굴에 침 뱉는 거나 마찬가지야. 생각해보면 내가 청소해주면 깔끔하게 해결될 문제인데 이걸 끝까지 못한다고 해야 될지 하겠다고 해야 될지. 너희도 알다시피 내가 체력도 관절도 많이 안 좋아져서 좀 집안일도 거의 아빠가 도와주잖니. 나 괜히 해주겠다고 나섰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때 가서 또다시 업체 알아보고 할 거 아니야. 그럼 시간도 돈도 2배로 낭비하게 되는 거라. 아이 참 당신은 왜 자꾸 할 생각을 하고 있어? 그러지 말래도. 참 이렇게 마음이 약해서요. 자기를 그렇게 생각한 것에 내 기분 나쁜 게 아니라 해줬다가 마음에 안 들까봐 걱정하고 있는 거야 지금. 겉으로는 부탁한다는 좋은 말로 거슬리지만 속으로는 사실상 우리들을 다 무시하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그걸 왜 몰라? 맞아 엄마 나도 절대 싫어. 엄마가 흔쾌히 청소해주겠다고 해도 내가 마음이 편하겠어? 아마 회사에서도 일이 손이 하나도 안 잡힐 거고 엄마 고생하는 생각에 미안해서 앞으로 엄마 얼굴도 편히 못 볼 거야. 그리고 다 떠나서 난 엄마가 나 때문에 희생하고 고생하는 거 절대 보고 싶지 않으니까 그런 생각 하지 마. 엄마가 청소하는 게 싫어서 정훈 씨하고 다투기까지 했는데 엄마가 정훈 씨 뜻대로 해줘버리면 내가 뭐가 되겠어? 이건 우리 가족이라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이런 일을 겪었어도 말도 안 된다 했을 거야. 아니 그니까 차라리 시어머니한테 해달라고 하라니까. 어차피 사돈도 집에서 노시는 건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럼 용돈벌이 할 겸 청소할 수 있는 건 우리 엄마나 사돈이나 똑같은 상황인 건데 왜 우리 엄마한테만 부탁하려고 해? 배서방이 했던 말 그대로 하는 거니까 배서방도 알겠다고 하겠지 뭐. 우리 가족은 결사반다니까. 정말 입주 청소 비용 아끼고 부모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음. 배서방네 부모님께 부탁하라고. 내가 말해줄까? 너 못하겠다면 내가 해줄게. 아니 언니. 그래도 집에 와서 얘기하고 나니까 나도 생각 정리가 된 것 같아. 언니가 대신 해주는 것보다 내가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으니까 나한테 맡겨줘. 며칠 뒤. 뭐야? 그날 이후로 연락을 그렇게 해도 받지도 않더니 갑자기 오늘 우리 집을 같이 가자고? 왜? 우리 엄마한테 할 말이 있어? 그날 집에 가서 우리 부모님하고 얘기도 했고 나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잖아. 자기도 생각해봤어? 싫다고 툴툴거리더니 집에 가서 말씀드렸구나. 아이 처음부터 그렇게 나왔으면 얼마나 좋아. 우리가 다툴 일도 없고 괜히 오랜만에 만나서 손목소목 이게 뭐야 바보야. 그래서 장모님이랑 장인어른은 뭘 하셔? 바로 오케이라고 하시지? 그래 내가 얘기했잖아. 요즘 세상에 3-4시간 정도 일하는데 5만 원이면 진짜 엄청 시급 센 거라니까. 우리가 뭐 업체처럼 삐까뻔쩍하게 청소해달라는 것도 아니니까 거절하실 이유가 없겠지. 그지? 그런가? 왜 내 말은 대답을 안 해? 자기는 생각해봤냐고 물어봤잖아. 우리 같이 서로 생각을 더 해보기로 했었는데 설마 자긴 그날 내 얘기에 대해서 아무 생각 안 했던 거야? 아니지. 나도 많이 생각했지. 내가 자기였어도 서운하다고 느낄만 했어. 내 말투도 그렇고 반성도 했고. 같은 말이라도 아다르고 어다르는데 오해가 충분히 생길만 했다. 인정? 그래서 오늘 자기 만나면 미안하다고 사과하려고 했어. 그냥 자기 말투가 오해의 여지를 불러일으킬 만했던 것만 생각했다는 거구나. 자기가 나한테 얘기한 내용에 대해선 틀렸다고 생각하질 않았나 보네. 그래, 우리 부모님 의견도 있고 나도 드릴 말씀이 있어서 어머님 뵈러 가자고 한 거야. 그래도 우리 부모님들이신데 우리가 의견이 안 맞았던 것들은 말씀을 드려야 앞으로 조율하기 편하지 않겠어? 아니 잠깐만 자기야. 우리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굳이 말을 해서 심란하게 만들어야 될까? 어차피 이렇게 좋게 끝난 거 말 안 해도 상관없잖아. 난 왜 자기가 이렇게 일을 더 크게 키우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네. 장모님이랑 장인어른도 청소해 주시겠다 했고 우리도 화해했고 또 뭐가 문제길래 이래? 자기 기분 다 풀린 거 아니었어? 자기야, 내가 우리 부모님한테 말씀드렸다고만 했지 내 생각이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 우리 부모님이 뭐라 대답하셨는지 얘기 안 했잖아. 왜 혼자서 모든 게 잘 해결됐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물어보니까 대답해 줄게. 일단 난 그때의 의견과 같아. 우리 엄마한테 입주 청소 부탁할 생각 전혀 없어. 대신 한 가지 대안이 떠올랐고 그걸 여쭤보기 위해 어머님을 뵙겠다고 한 거야. 뭐라고? 그 대안이 뭐길래 우리 엄마를 만나? 일단 생각했다길래 좀 다른 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결국 또 도돌이 편해. 자기 원래 이렇게 답답한 사람이었어? 우리 엄마가 집에서 쉬니까 용돈벌이로 청소를 할 수 있다면 어머님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거잖아?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엄만 일을 하면 할수록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어서 그건 안 될 것 같고 뭐 어머님은 아직 쌀도 혼자서 옮기실 정도로 건강하시니까 어머님이 청소를 맡아서 해주시는 게 모두에게 좋은 선택이지 않을까? 대신 우리 엄마한테 5만 원 주겠다고 했던 거 내 어머님한테 10만 원 드릴게. 3-4시간밖에 일을 안 하는데 시간당 거의 시급 2만 원이면 엄청 센 거잖아. 어머님이 뭐라도 도와주고 싶어 하신다며 아들과 며느리가 살 집인데 얼마나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시겠어. 어머님 집만 봐도 깔끔한데 안 봐도 비디오지? 어머님도 용돈 버시고 우리도 청소 비용 아끼고 일석이조 같은데 자기 생각은 어때? 야! 너 제정신이야! 이게 벌써부터 시어머니 개똥으로 하네. 지금 시어머니 부려먹는 며느리가 되겠다고 선포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어떻게 하면 생각의 결론이 그딴 식으로 날 수가 있냐? 니네 엄마랑 우리 엄마가 같대? 집안에서 모든 가족들한테 공주 대접 받으면서 편하게 사는 사람이라 평생을 고생했던 사람이 같냐고. 며느리가 됐으면 어떻게 시어머니한테 효도할 생각은 안 하고 엿먹을 생각부터 하다니. 인성이 쓰레기네. 야, 그깟 10만 원? 줘도 안 가져. 우리 엄마가 네 노예야? 막말로 그 넓은 집을 혼자서 청소하는데 어떻게 3-4시간 안에 끝나? 너라면 그럴 수 있겠냐? 뚫린 주둥이라고 안 부러짓거리지 마.
아, 진짜 웃긴다. 야, 네가 나한테 했던 말에서 대상과 금액만 바뀌었잖아. 그것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려주고 나머진 그대로 똑같이 말한 건데 왜 이렇게 열을 내? 왜? 네가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 개소리지? 이제 알겠니? 네가 우리 엄마를 얼마나 호구같이 생각하고 무시한 건지? 네 부모가 소중하면 남의 부모도 소중한 줄 알아야지. 그 힘든 청소를 우리 엄마는 해도 되고 니네 엄마는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이 이기적인 새끼. 세네 시간에 끝내지 못할 걸 잘 알고 있으면서 평균 시급보다 세다고 5만 원 줄 테니까 청소시키려는 새끼보단 10만 원 주겠다고 하는 내가 훨씬 사람다운 것 같으니까 너무 열내지 마. 어머님한테 의견은 물어보지도 않았으면서 왜 먼저 화부터 내고 그래? 이러다 어머님이 좋다고 하면 어쩌려고. 이게 진짜 적당히 해라. 우리 엄마 네가 그렇게 부려먹고 무시할 사람 아니야. 옛날엔 시어머니 그림자도 안 밟으려고 며느리들이 뒷걸음질 치면서 걸어다니고 하늘과도 같이 섬겼었어. 알아? 세상이 많이 변했대도 친정은 친정이고 시댁은 시댁이야. 너도 모르냐? 시댁을 우선적으로 챙겨야지. 넌 결혼까지 하겠다는 애가 아직도 친정이 먼저라고 생각하면 어떡해? 딸 가진 부모가 죄인이란 말도 몰라. 오라머니 밑에서 자란 귀한 아들하고 결혼하는 건데 그깟 청소제 마음에 얻었다고 그걸 그렇게 싫어해. 야, 내가 공짜로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값을 지불하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억울하대요? 그래서 우리 엄마 부려먹으려고 하는 거야? 넌 이러려고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며칠을 잠수 탄 거냐고. 6만 원도 아니고 10만 원, 올랑 10만 원으로 하늘 같은 시어머니를 부려먹을 생각을 어떻게 해? 어머, 너희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니? 무슨 일이길래 밖에서 이렇게 큰 소리를 내? 동네 창피하게. 여기서 이러지 말고 들어와서 얘기해라. 사람들 다 쳐다보잖아. 내가 마트 다녀오다 봐서 다행이지. 그게 아니었어. 아우, 얼른 집으로 가자. 아니 엄마, 집으로 갈 필요 없어. 엄마가 얘기 들어봤자 억장만 무너지니까 그냥 우리끼리 해결하겠다. 아니에요 어머님. 어머님 생각은 어떠신지 저는 꼭 듣고 싶거든요. 그래서 아까부터 어머님네 가자고 얘기를 했더니 굳이 말리면서 이렇게 말꼬리 잡잖아요. 참 사람들 보기 창피하게. 저도 어머님한테 드릴 말씀 있으니까 집으로 가서 얘기 나눠요. 잠시 후. 그래서 뭐 때문에 밖에서 그 소란을 피웠는지 이제 얘기나 좀 해봐라. 내가 정훈이 엄마란 걸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게 무슨 추태야? 윤슬이나 아무리 우리 정훈이가 문제를 일으켰다 한들 밖에서 그렇게 쥐잡듯 잡아버리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니? 내가 예전부터 얘기했잖아. 어릴 때부터 워낙 오고오고 키워놔서 좀만 큰 소리 내도 애가 깜짝 놀란다고. 같은 말이라도 좋게 할 수 있는 건데 꼭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길을 죽여놔야 속이 시원하겠니? 지금도 이런데 결혼하고 나서는 얼마나 더 심해지겠어. 내 말이 틀리니? 어머님, 정훈 씨가 어머님께 말을 안 해서 모르시나 본데 전 충분히 화낼만 했다고 생각해요. 제가 남자 기죽이는 걸 즐기는 여자도 아닌데 아무 이유도 없이 그랬겠어요? 아니 이번에 입주 청소 업체를 고르자고 얘기를 했더니 그 비용이 너무 아깝다면서 저희 엄마한테 5만 원 드리고 부탁하자고 하더라고요. 돈을 허튼 곳에 쓰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들어갈 신혼집 청소하는데 왜 돈을 아끼려는지도 모르겠고 꼴랑 5만 원으로 저희 엄마 부려먹을 생각했단 건 말도 안 되잖아요. 이 말은 들을 생각도 안 하고 계속 억지만 부리길래 관절이 약한 엄마 대신 힘센 어머님께 부탁을 드리자 5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 드리겠다고 했더니 도발대발을 하더라고요. 제 말이 틀린가요? 엄마한테 주려고 했던 돈의 2배를 주면서 어머님께 부탁을 드리자는 게 뭐가 잘못된 거죠? 정우 씨가 저한테 얘기했던 말들에 토씨 하나 바꾸지 않고 대상자만 바꿔서 똑같이 얘기를 했을 뿐인데 어머님이 생각하시기에도 제가 잘못했나요? 뭐라고? 아니, 내가 왜 너희가 살 신혼집 청소를 해야 되니? 게다가 시어머니한테 부탁하는 입장에서 100만 원도 아니고 꼴랑 10만 원. 참나, 제대로 된 대가를 지불해도 할까 말까인데 이건 뭐 시어머니를 개똥으로 알고 적은 돈으로 있는 힘껏 부려먹겠다는 거잖아. 네가 그렇게 하겠다 했을 때 네 부모는 아무 말씀 안 하시니? 세상에, 집구석에서 얼마나 제대로 된 가정교육을 못 받았음.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르고 시어머니 앞에서 남편을 고자질해. 야, 부모부터가 아내를 떠받들며 사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자랐으니 남편을 존중이나 할 수 있겠어.
내가 상견례장에서 생선이며 뭐며 계속 안 사던 밥그릇 위에 올려주는 거 보고 우리 종훈이가 그렇게 살게 될까봐 조마조마 있었는데 지금 네가 하는 말들과 행동을 보니 확실히 알겠구나. 난 귀한 내 아들이 여자 떠받들면서 종처럼 사는 꼴 절대 못 봐. 어디서 감히 여자가 남자를 이겨먹으려고. 옛날에는 입주 청소고 나발이고 집안일은 전부 여자가 하는 일이고 그게 의무였어. 세상이 좋아져서 대신 청소해주는 곳들이 생겼지만 그렇게 맡기고 싶으면 네가 그 돈 내면 될 거 아니니? 정훈이가 워낙 알뜰해서 지출을 줄이고자 의견을 잘 제시했구만. 아니 뭐가 불만이라고 이사다를 만들어? 야, 너부터 고집 그만 부리고 내 말대로 네가 직접 청소를 하든지 아니면 안사돈한테 부탁을 드리든지 해. 이것도 저것도 싫으면 우리 정훈이가 땀 흘려 번 돈 한 푼도 보태지 말고 네 돈으로 업체 맡기든가. 내가 이럴 줄 알았지. 이래서 엄마한테 굳이 말을 전달하지 않았던 거야.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물어봐. 내가 틀렸다고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걸.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니까 자기가 날 이해하지 못해도 넓은 마음으로 어떻게든 설명하고 설득시키려 했는데 귀 닫고 자기 말만 맞다고 하니까 이사달까지 벌어진 거잖아. 결혼식 올리기도 전에 고부갈증 일으켜봤자 특별 게 뭐가 있다고. 그리고 예나 지금이나 사위가 처갓집에서 사랑을 받는 건 딸과 결혼해준 남자이기 때문이야.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어떤 부탁을 드리든 간에 딸 가진 부모라면 뭐든 해주시는 게 당연한 거라고. 그럼 사위인 내가 청소를 좀 부탁드릴 수도 있는 거잖아. 사위는 그럴 수 있지만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부탁을 하는 건 좀 아닌데 우리 엄마까지 걸고 넘어지는 건 자기가 잘못했어. 그러게 생각을 좀 깊게 하고 일을 벌이지. 결혼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순간부터 자기는 친정이 아니라 시댁을 우선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야. 이번엔 자기도 처음이니까 내가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 줄게. 입주 청소를 장모님께 죽어도 부탁드리기 싫으면 엄마 말대로 그냥 자기 돈으로 업체를 쓰든지 아니면 자기가 직접 청소를 해. 이것도 내가 100번 양보해서 자기 의견에 손들어주는 거야. 앞으로는 조금 더 현명하고 지혜로운 아내이자 며느리가 되줬으면 좋겠어. 알겠지? 그래, 사람이면 충분히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 너도 뭘 몰라서 그랬던 거라고 생각할 테니까 이제 고집 그만 부리고 정훈이한테 사과해라. 아니 내가 들어도 기분이 나쁜데 정훈이 입장에선 나한테 청소를 부탁한다고 하니 얼마나 화가 날 거니. 며느리가 돼서 시어머니를 벌써부터 부려먹을 생각을 하고 있다고 느낄 수밖에 없지 않겠어. 정훈이 말처럼 사위는 그런 부탁을 할 수 있지만 며느리는 그러면 안 되잖아. 시어머니를 모시는 게 며느리의 의무인데 모시기는커녕 청소 같은 허드렛 일을 시키려는 건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하대하는 것밖에 안 돼. 이건 말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장착해야 할 개념이니까 우리가 한 말 꼭 명심하고 앞으로 똑같은 실수는 절대 하지 말으라. 내가 청소해주기 싫어서가 아니라 틀려먹은 생각을 고쳐주려는 거야. 알겠니? 진짜 지겨워서 못 들어주겠네. 모자가 쌍으로 되도 않는 가스라이팅을 하려고 달려드나 본데 또 없으니까 적당히 해. 가스라이팅을 하고 싶으면 뭐 하나라도 나보다 낫거나 잘난 게 있어야 내가 넘어가주는 신용이라도 하지 않겠어? 뭐? 너 지금 말 다 했어? 그래.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기분이 나쁜 건 이해하겠는데 아무리 그렇다 해도 엄마랑 내 앞에서 할 말 안 할 말은 가려가면서 해. 아이씨. 그래서 내 할 말 제대로 가려서 하고 있잖아. 니네도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 못하고 나오는 대로 짓거리는데 나라고 왜 못하겠어? 얘 거지 새끼야. 돈만 없는 줄 알았더니 양심의 개념까지 없을 줄이야. 그럼 불우한 가정 환경에서 자라와서 그런 건가? 너는 결혼이 아니라 가정교육부터 다시 제대로 받는 게 더 시급해 보인다. 인생이 감히 누구한테? 야, 우리 아들이 뭐가 어때서? 이만치 바르게 잘 커온 남자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결혼보다 가정교육이 더 시급하다고? 이 싸가지 없는 년 같은 이라고 얼마나 부모가 내놓고 키웠음 어른 무서운 줄 모르고 머리 끝까지 기어올라. 그러니 첫째 딸은 30 중반이 넘어서도 부모한테 얹혀서 결혼도 못하고 살고 있지. 남의 아들 가정교육 신경 쓸 시간에 니네 집구석이나 신경 써. 어? 오호. 저기요 아줌마.
이딴 집에 시집갈 바에야 우리 언니처럼 혼자 사는 게 훨씬 낫죠. 안 그래요? 실눈으로 봐도 당신네보다 우리 집에서 자식들을 더 부유하고 올바르게 키운 것 같은데 그렇게 키운 귀한 딸내미가 가짜는 시댁에 발목 잡혀 사는 걸 좋아할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럴 바에야 시집 안 보내고 평생 품 안에 끼고 살고 말지. 저기요. 며느리라면 시어머니 모시고 살아야 되는 게 의무라는 건 도대체 어디서 나온 말이에요? 친정이고 시댁이고 똑같은 부모님인데 왜 친정이 아닌 시댁만 신경 써야 되는 건데요? 뭐 그렇게 며느리한테 보살핌 받고 싶고 존경받고 싶으면 그럴 만한 어른이 돼야죠. 생각하는 건 유치원생보다 저급하면서 어른이라는 이유로 대우를 받고 싶어 하는 건 욕심이란 걸 왜 모르세요? 난 또 뭐라도 도와줄 게 없냐고 계속 물어본다길래 청소 부탁하면 얼씨구나 하면서 좋아할 줄 알았더니 올해 시어머니라고 며느리 집 청소해주긴 싫었나 봐. 저기요. 저는 뭣도 없는데 바라는 것만 많은 시어머니 모실 생각 하나도 없고요. 분수에 맞지도 않으면서 큰 집에 살고 싶어 처갓집에 손 벌려놓고도 뻔뻔하게 당연하다 생각하는 개념 없는 남자랑 결혼할 생각도 전혀 없으니까 당신들 입맛대로 구슬릴 수 있는 골빈 며느리 얻고 싶음 다른 데 가서 알아보세요. 너 지금 나랑 결혼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야? 아니, 너 정말 끝까지 네 잘못이 뭔지 몰라서 이래? 아니, 결혼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어떻게 이까짓 일로 파혼을 하겠다고 말할 수가 있어? 아, 이런 건 감정적으로 결정해서 안 되는 일이야. 네가 기분 나빠서 홧김에 뱉은 말 같은데 책임질 수 있겠어?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 네 말처럼 결혼은 장난이 아니니까. 지금이라도 너같이 남자란 이유로 뭣도 없으면서 거들먹거리는 놈이랑 끝내겠다는 거잖아? 홧김에 뱉은 말도 아니고 감정적이지도 않으니까 자꾸 놀란 토끼 눈으로 멍청한 표정 좀 짓지 마. 정 떨어져. 난 마지막 기회를 생각하고 니네 엄마한테 청소 부탁드리는 건 어떤지 물어봤던 건데 지 엄마만 끔찍하게 감싸고 돌면서 그저 남편과 시어머니를 모실 종을 찾는다는 걸 너무 확실하게 잘 알아버렸거든? 야, 난 그 장단에 맞춰줄 생각 전혀 없으니까 이쯤에서 그만할래. 너같이 개념 밥 말아먹은 놈을 상대하기엔 내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더는 못하겠어. 차라리 이혼으로 빨간 줄 남는 거보단 식장 들어가기 전에 파혼당하는 게 다행이라 생각해.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 생각해서 해주는 말인데 일단 가부장적인 가치관 고쳐먹지 않으면 넌 평생 니네 엄마랑 둘이서 우물한 개구리처럼 살게 될 거야. 제발 가스라이팅을 하려면 하나라도 뭘 좀 제대로 갖춘 다음에 해라. 씨알도 안 먹히는 말로 억지 부리면서 대우받으려고 깔짝거리지 말고 알겠니? 그동안 저는 결혼을 위해 예약했던 모든 것을 취소했어요. 몇 가지는 위약금이 발생하긴 했지만 그동안 워낙에 저와 저희 집에서 냈던 돈들이 많아 위약금은 전 남친한테 청구했네요. 처음엔 그걸 왜 자기가 감당하냐고 노발대발했지만 연애하면서 쓴 돈들이나 선물해줬던 것들도 돌려받을 수 있게 모든 걸 총동원해서 소송이라도 걸겠다며 으름장을 놓으니 순순히 알겠다 하더군요. 뭐 진짜 소송을 걸 생각은 없었지만 돈으로 찍어 누리려 하니 잔뜩 움츠러드는 게 참 우습더라고요. 신혼집은 이미 매매가 완료된 상태라서 그냥 세를 주기로 했고 그걸로 들어오는 수익은 다 제 부모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저를 위해서 노후 자금의 일부를 빼셨는데 이렇게라도 갚아드릴 수 있게 되었네요. 내 부모님이 소중하면 남의 부모님도 소중하고 내 자식이 소중하면 남의 자식도 소중히 여겨야 하는 이 당연한 걸 왜 그 사람들은 모르고 살고 있을까요? 그런 사람들과 가족이 되지 않고 지금이라도 연을 끊어낼 수 있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식장에 들어가기 전엔 아무도 모른다. 이혼보단 파혼이 낫다는 언니의 말이 맞는 것 같네요. 이런 결과를 위한 빌드업이었으려나? 어쨌든 이번 일을 계기 삼아 언니와 부모님 곁에서 조금 더 머무르면서 제 커리어를 쌓고 능력을 키워나가는 데만 집중하려 합니다. 아빠처럼 자신의 아내를 위해줄 수 있는 남자가 생긴다면 혹시 모르겠지만 그런 남자가 생각보다 별로 없다는 현실에 많이 착잡하고 아직까지도 그런 가부장적인 집안이 남아있던 것에 놀랐습니다.
아내와 남편이 서로 존중을 해줘야지 한쪽에만 바라면 이건 평등이 아니라 아랫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제발 그러지 말라고. 그건 옛 조선시대 때나 가능한 일이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지금까지 긴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집. 요즘 왜 이렇게 못 보던 옷이랑 시계가 많아? 다 비싼 것들 같은데. 여보, 이리 좀 와봐. 이게 다 뭐야? 일하고 있다니까 왜 이렇게 불러? 내가 일하는 중엔 방해하지 말라 했잖아. 방해한 건 미안한데. 이것들 다 뭐야? 당신 돈 주고 산 거야? 요즘 부쩍 못 보던 옷이랑 시계가 많은 것 같아서 다 비싸 보이기도 하고. 명색이 내가 변호사인데 당신이 사다 주는 싸구려만 걸 주고 다녀야 돼? 당신 안목이 하도 구려서 내가 샀다. 어쩔래? 내 능력으로 내가 샀는데 불만이야. 당신이 하도 중요한데 돈을 아끼니까 이러는 거 아니야. 나도 바쁜데 쇼핑하는 것도 번거롭거든. 대체 내 주로 어떻게 하는 건지. 그렇다고 저축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싸구려라니. 나 당신 옷 다 백화점에서 사. 당신이 하도 변호사도 패션이 중요하다 그래서. 시계도 예전에 내가 예물로 사준 거 하나 있잖아. 근데 이 시계는 예물 시계보다 더 비싸 보이는데. 요즘 고객도 별로 없다면서 어떻게 샀나 했지. 와이프로서 궁금할 수 있는 거잖아. 그리고 명품 그런 거에 별 관심 없다고 한 건 당신이야. 그래놓고선 갑자기 나보고 돈 아낀다고 난리야? 그리고 내가 어떻게 저금을 해. 당신이 애초에 생활비 적게 주는데. 그동안 벌어둔 돈 있잖아. 그리고 내가 돈을 아예 안 버는 것도 아니고 이 정도는 써도 되지. 그렇다고 내가 당신한테 생활비 안 준 적은 없잖아. 달에 50이면 충분하지 뭘. 그러니까 사사건건 신경 쓰지 말지. 그럼 나 들어간다. 중요한 말 아니면 이따 얘기해. 뭐 당신이 하는 얘기는 다 쓸데없는 얘기긴 하겠지만. 저 사람이 맨날 무시하지. 아무리 봐도 수입에 비해 비싼 걸 샀는데. 저 사람이 그렇게 사치스러운 사람도 아니고 뭔가 좀 이상하단 말이야. 요새 일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늦게 들어오기도 하고. 다음날 카페. 얼굴이 왜 이렇게 죽상이야? 무슨 일 있어? 부부싸움이라도 하셨나? 그냥 요새 남편이랑 사이가 소원해진 것 같아서 뭔가 찝찝하기도 하고. 에이, 어떻게 부부 사이가 맨날 좋냐? 맨날 안 싸우는 게 다행이지. 너가 연애 때 너무 깨를 볶아서 그래. 나같이 연애 때부터 싸운 사람들은 부부 사이 좀 소원해졌다고 우울해하지도 않아. 다들 그렇게 치고받으면서 사니까 너무 심란하게 생각할 거 없어. 이제 사랑이 식을 때도 됐지 뭐. 그러니까 얼른 아이부터 가지라니까. 그래, 없던 정도 쏟아난다고. 그러게.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남편이 자꾸 안 하던 짓을 하는 것 같아서. 그리고 일찍 들어와야 애를 가지든가 하지. 요샌 나 잠들기 전엔 안 들어온다니까? 그렇다고 일이 많은 것도 아니고 좀 수상하단 말이지. 그렇다기보다는 본래 성격이 나오는 거지. 연애 1년에 결혼한 지 이제 2년 아니야? 그럼 그럴 수 있지? 연애 오래 한 사람들도 결혼하면 또 다르다고 하잖아. 그리고 맨날 공부만 하던 사람이 늦게 들어와 봤자지 뭐. 요즘 의뢰 줄었다며? 요즘 개인 사무실 차린 변호사들이고 회계사들이고 죄다 마케팅 공부한다더라. 어떻게든 고객 좀 더 모집하려고. 그러느라 듣는 거 아니야? 그거 말고 다른 문제는 없지? 없지. 그래서 더 찝찝한 거야. 그럼 그냥 내버려둬. 남자들 여자가 간섭하면 할수록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간다니까. 그럼 사이가 더 안 좋아져. 아, 내가 지금 네 고민 상담해 줄 때가 아닌데. 왜? 무슨 일 있어? 나야 늘 일이 없던 건 아니지만 이번엔 진짜 이혼할지도 모르겠어. 어쩜 좋아 진짜. 무슨 일인데 그래? 아니, 우리 엄마 말이야. 또 사기당한 것 같아. 진짜 내가 엄마 때문에 미치겠다니까. 무슨 사기를 이렇게 반복들 당해? 남편 알면 이제 지긋지긋하다고. 자기가 열심히 일한 돈이 또 그런 식으로 날아갔냐고 난리 피울걸. 진짜 이혼하자고 할 수도 있어. 그 생각만 하면 앞이 깜깜해. 어머니가 또? 아니 애초에 그럴 돈이 있으셨어? 사기도 지금까지 많이 나가셨잖아. 잃은 돈도 상당하고.
이젠 돈이 없어서 너가 용돈 준다 하지 않았어? 나도 그런 줄만 알았는데 돈을 어디서 빌린 거 있지? 엄마 말 들어보니까 무슨 투자업체에서 나온 사람인데 자기한테 돈을 딱 석 달만 맡기면 그 돈을 3배로 불려준다고 홍보를 했대나 봐. 그렇게 해서 이득 본 사람들 옆에 주르륵 세워놓고 진짜인 것처럼 믿게 만들고. 엄마가 투자하고 싶은데 돈 없다고 하니까 그 사람이 자연스럽게 대부업체를 소개해줬대. 여기는 조건 없이 무조건 대출해주는 곳이고 석 달 후에 수입 생기면 그때 이자 5%인가 떼서 돌려주면 된다고 그렇게 소개를 했대. 엄마 입장에선 대부업체 치곤 그렇게 이자율이 높은 것도 아니고 석 달 후에 당연히 돈이 오를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별 생각 없이 거기서 돈을 빌린 거야. 계약서에 도장도 찍고. 근데 석 달 지나니까 그 사람은 연락 두절이고 대부업체는 갑자기 이자율 15% 떼서 돈 내놓으라고 날린 거야. 아휴, 5% 아니냐고 따지니까 계약서를 들이미는데 거기는 15%라고 쓰여 있던 거지. 엄마가 계약서를 꼼꼼히 보지 못한 데도 있지만 애초에 이자율 표시를 엄청 조그만 글씨로 해뒀더라고. 의도적인 거지. 아, 그래서 자그마치 갚아야 할 돈이 1,000만 원이야. 엄마 사고 칠 때마다 목돈으로 갚아주는 바람에 나도 이제 그만한 돈도 없다. 남편한테 말하면 이혼하자는 소리부터 나올 것 같고.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머니도. 그렇게 당하셔놓고선 또 당하시면 어떡해. 그 사람은 사기꾼인 것 같은데 신고는 했어? 신고는 했지. 생긴 건 또 멀쩡하게 생겼다. 그러니 노인네들이 믿지. 이 여자 봐봐. 엄마랑 셀카까지 찍었어. 엄마가 딸내미보다 살갑다고 되게 좋아라 했대. 그러네. 무슨 아나운서처럼 생겼다. 그나저나 어쩌니. 그러게 말이야. 1,000만 원이 무슨 개 이름도 아니고 얼른 안 갚으면 이자가 더 붙어서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텐데. 너는 목돈 없지? 내 사정 알면서 그래. 남편이 주는 생활비로 살잖아. 돈이 모일래야 모일 수가 없어. 나도 혹시나 해서 물어봤어. 아, 너나 나나 신세가 왜 이러니? 일단 사기꾼부터 잡아야 되는데 보이질 않네. 대체 어디로 쓰는 거야? 내가 남편한테 한번 물어볼게. 남편 예전에 로펌 다닐 때 이런 사기범죄 전담했었거든. 이런 경우에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되는지 정도는 알 거 아니야. 고마워. 그래도 지인 중에 변호사가 있어서 든든하다. 아무튼 우리 엄마 이번만 갚아주고 나도 포기야, 포기. 1시간 후 남편 사무실. 내가 점심시간인 줄 모르고 왔네. 직원들도 안 계시고 그냥 사무실 가서 기다리고 있어야겠다. 안에 남편 목소리 들리는데? 안에 있나? 직원들이랑 같이 점심 먹으러 간 게 아니었어? 참 이런 거 자주 보내지 몰라니까. 안 그래도 어제 와이프가 이거 어디서 났냐고 직접 산 거냐고 물어서 얼마나 난감했는지 몰라. 미련 곰탱이인 줄로만 알았는데 또 그런 눈치는 있더라. 이미 보내준 걸로도 충분한데. 근데 이건 진짜 비싼 거 아니야? 이거 드라마에서 재벌들이 신고 나오는 구두 아니냐고. 내가 이런 구두를 신을 날이 오다니. 사이즈 맞나 확인해 보라고? 당연히 맞겠지. 지금까지 누나가 선물해준 것들 다 나한테 맞았어. 예전에 패션계에서 일했다더니 역시 보는 눈이 남다른가 봐. 구두 딱 맞는다. 고마워 누나. 누나? 저 사람이 누나라고 부를 사람이 누가 있지? 외동아들의 주변에 남자 동료들밖에 없는데. 그리고 선물이라고? 그럼 자기가 산 것들이 아니라는 거야? 그 비싼 걸 대체 누가... 설마... 암튼 요즘 누나 덕분에 내가 살맛이다. 인생 이렇게 즐겨야지 그런 생각이 든대 이거? 나도 얼른 누나랑 행복하게 살고 싶지. 나도 인생 역전주 맞아. 맨날 이렇게 사무실에 들어박혀서 시덥잖은만 들어주고 싶지가 않아. 여기 있으면 내가 변호사 노릇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무슨 상담사 역할을 하는 것 같다니까. 인간들 어찌나 지 불쌍한 얘기만 하고 있는지 나한테 울면서 토로하는데 뭐 어쩌란 건지 모르겠어. 지들이 선택한 인생을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지긋지긋해. 그냥 나랑 변호사 자체가 안 맞는 것 같아. 나도 누나처럼 사업을 해야 되나? 누나가 봤을 때도 그래?
야! 깜짝아. 당신이 여기는 어쩐 일이야? 누나, 잠깐만. 이따가 내가 전화할게. 아, 요새 이상하다 했더니 바람을 피우고 있었니? 설마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대놓고 바람을 피울 수가 있어? 대놓고는 아니지. 당신이 내 영역으로 쳐들어온 거지. 가게 직원들 없지? 이 와중에 직원들 들을까 그게 걱정되니? 언제부터야? 대체 언제부터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야? 그걸 알아봐자 당신한테 도움이 돼. 안 그래도 정리하려고 했는데 마침 잘 됐네. 이리 와서 앉아봐. 앉아보라고? 지가 바람 피워놓고 뭐 이렇게 침착해? 아유, 어차피 대화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앉아보라고, 문 닫고. 아, 진짜 기가 막힌다, 정말. 뭐, 당신이 눈치챘겠지만, 이 선물들 다 누나가 해준 거야. 누나 만난 지는 한 1년 됐나? 내 의뢰인으로 왔어. 큰 거는 아니고,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건으로. 뭐, 얘기하다 보니 말이 잘 통했고, 내가 바라는 멋진 인생을 사는 것 같길래 좀 부러운 마음도 있었어. 사업적으로도 크게 했고. 처음엔 여자가 어떻게 저렇게 멋지게 살 수 있나 그런 마음이었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니까 호감으로 바뀌더라고. 이성적 호감으로. 누나도 같은 마음이고 당신도 알다시피 나 변호사 생활 되게 힘들어하잖아. 당신이랑 살 때는 당신이 나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변호사 건들 생각을 못했는데 이 누나랑 같이 얘기하다 보니까 내가 진짜 원하는 인생이 뭔지 확실히 알게 됐어. 역시 사람은 곁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가 중요하다고 하는 말이 맞아.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뭔데? 그냥 이혼하자. 드디어 내 수준에 맞는 여자를 찾았어. 난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 나도 이제 돈 좀 펑펑 쓰면서 살고 싶어. 사무실 월세, 각종 공과금, 직원들 보험료, 우리 집 생활비 이런 것들 생각 안 하고 살고 싶다고. 이제 돈 계산하는 거 지긋지긋해. 이혼? 네가 바람 피워놓고 이혼을 하자고? 정말 미쳤구나. 아 그래 미쳤지. 아 그래도 어떡해? 내가 누나를 사랑하고 누나도 날 사랑하는데 사랑은 막을 수가 없어. 그러니 당신이 조용히 나 놔줬으면 좋겠어. 그럼 내가 위자료도 주고 재산 분할도 많이 내줄게. 법적으로 하면 솔직히 재산 분할에서 내가 유리한 건 알지? 애초에 우리 결혼할 때 내가 재산 많이 들고 오기도 했고 당신은 결혼하자마자 일 관뒀잖아. 그럼에도 내가 귀책이 있으니까 돈적인 면에서는 양보할게. 그러니 나 좀 놔줘. 이제 하다하다 협박까지 하니. 귀책 사유가 있는 쪽에서 이혼 제기할 순 없는 건 알고 있지? 그래서 버티겠다는 거야? 아, 그렇게 해봤자 시간 낭비야. 제발 서로 피곤하게 하지 말고 그냥 각자 가던 길 가자. 어? 나로서는 이렇게 끝내는 게 시간 낭비야. 결혼하자마자 내가 일을 왜 관뒀는데 당신이 사무실 개업한다고 무리하게 이사 가는 바람에 그런 거 아니야. 이사 간 집에서 직장까지 왕복 5시간이 걸리는데 그래 놓고선 이제 내가 돈 버는 게 없단 이유로 아무 소리 못하고 이혼을 해야 돼? 난 절대 그렇게 못해. 아 진짜 이럴래? 아, 나 좀 제발 놔달라고. 그동안 내 옆에서 거머리같이 붙어먹었음. 이제 떨어질 줄도 알아야지. 안 그래? 거머리? 지금까지 날 그렇게 생각했던 거야? 연애 땐 나 없이 못 산다고 그러더니 이제는 내가 거머리라고. 내가 대체 뭘 했는데 거머리야? 당신 때문에 직장도 포기하고 당신 뒷바라지만 하며 살았는데? 참나 뭐 얼마나 좋은 직장이라고. 이때껏 좋은 직장 하나도 못 구한주제. 아무튼 난 이혼하고 새 사랑 찾아 나설 테니까 그렇게 알아. 그날 밤 집. 이제 바람 들킨 김에 집에도 안 들어오겠다 이 말이야?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어? 고급 물건들 하나둘 생길 때부터 알아봤어야 됐는데 내가 이 옷이고 시계고 다 망가뜨려 버릴 거야. 에이! 잠시 후 전화. 여보세요? 집이야? 뭐 하는데 숨이 이렇게 거칠어?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무슨 일이야? 아니, 그 사기꾼 말이야. 나 찾았어. 근데 되게 의외인 장소에서 찾았다? 나도 깜짝 놀랐잖아. 의외인 장소? 어디? 네 남편 사무실 앞에서 봤어. 그 여자가 네 남편 사무실에서 나오는 걸 봤잖아. 내가 보려고 해서 본 건 아니고 면접 보러 가는 길이라 가고 있는데 딱 봤잖아. 딱 봐도 되게 친밀해 보이던데. 아, 네 남편도 조심하라 그래. 그 여자가 무슨 꿍꿍인 줄은 모르겠지만 이 의뢰인인 척하면서 남편한테 접근한 모양인데 요즘은 똑똑한 사람도 사기 많이 당한다잖아.
경찰한테도 연락했어. 내가 바로 현장에서 잡으려 했는데 차 타고 쌩 가버리지 뭐야. 쫓아가려다가 면접도 못 봤네. 아, 뭐 그래도 차 번호 적어놨으니까 금방 잡겠지 뭐. 그 사기꾼이 그러니까 내 남편이랑 같이 있었다고? 아니 그럼 그 여자가 설마 그 여자가 설마라니? 무슨 일 있어? 아니 그게 사실은 아까 네 일 물어보려고 남편 사무실 찾아갔었는데 글쎄 어떤 여자랑 살갑게 통화를 하고 있더라고. 뭐 하는 거냐고 물어보니까 바람 피운 거라고 당당히도 얘기하더라. 자기 수준에 맞는 여자를 만난 것 같다고 위자료랑 재산분할 많이 쳐줄래니까 그냥 조용히 이혼해달래. 하도 기가 막혀서 사무실 뒤엎을 뻔했는데 직원들 들어오고 그래서 집에서 얘기하려고 기다리고 그랬지. 근데 이 인간은 그새를 못 찾고 여자를 만난 거야? 어쩐지 좀 친해 보이긴 하더라. 보통 의뢰인 사이였음 사무실 앞까지 나와서 차 타는 것까지 보진 않으니까. 이게 대체 무슨 일이니? 어쩜 그렇게 뻔뻔할 수가. 네 남편이 바람 피우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 범생이가 어떻게 바람을 피우니? 그러게 말이야. 나도 기가 막혀서 정말. 근데 그 사람 사기꾼이라고 했지? 완전 전문 사기꾼이야. 이미 사기 전과도 많고 엄마처럼 피해당한 사람도 많아. 그중엔 젊은 사람도 있더라. 그만큼 사기에 엄청 능하다는 거지.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 여자도 절대 순수한 목적으로 네 남편 옆에 있는 건 아닐걸? 그러게. 그것도 모르는 남편은 이제야 사랑을 찾았다고 하고 있고. 그럼 사랑 찾게 둬야겠네. 그 사랑이 뭔지 스스로 알아채는 날이 오게. 여튼 전화 줘서 고마워. 덕분에 나도 방법을 찾았네. 너나 나나 그 여자랑 전생이 뭐가 있었나 보다. 이렇게 더럽게 얽힌 걸 보면. 일주일 후 남편 사무실 근처. 그래도 확인은 해야 되니까 그 사기꾼 여자가 진짜 남편 상간녀가 맞는지 확인해 봐야겠어. 집에 일주일째 안 들어오는 거 보니까 둘이 같이 사는 건가? 이제 바람 들켰다고 막 나가보잔 거지? 어? 저거 남편 아니야? 일단 숨자. 피곤하다. 그러게 집에서 자고 가라니까 왜 사무실에서 불편하게 자. 직원들 눈치도 보일 텐데. 그랬다가 괜히 증거라도 잡으면 어떡해. 지금까진 몰라서 증거를 못 잡았겠지만 앞으로는 그럴 수 있잖아. 조심해야지. 이미 들통난 마당에 뭘? 그래도 최대한 증거를 안 남기는 게 좋지. 그래야 지도 소송 걸 명분이 부족해서 얼른 합의 이혼하고 끝내지. 솔직히 소송해도 돈 주면 끝이지만 난 누나랑 빨리 결혼하고 싶단 말이야. 그러려면 무조건 시간 절약을 해야 된다고. 아무튼 변호사라 그런가 스마트하다니까. 내가 이래서 너 좋아하는 거야. 아, 근데 사무실이 올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좀 외진데 있긴 하다. 얼른 더 큰 데로 옮겨줘야겠네. 야, 그냥 변호사 일 관두고 누나랑 사업 같이 하는 것도 좋은데 꼭 변호사 일을 해야 돼? 그럼 내 사업에 도움 된다고 했잖아.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변호사들 고용해서 시키면 되지. 너도 같이 사업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알았어. 대신 사무실 좋은 데로 구해줘야 돼. 알았다니까. 이참에 내일 부동산을 가자. 제일 좋은 사무실로 구해달라고 하지 뭐. 강남 중심가에 있는. 정말? 야, 누나 진짜 부자인가 보다. 거기 월세만 내도 진짜 비쌀 텐데. 월세는 뭐야? 매매로 구해줄 테니까 걱정 붙들어 매셔. 역시 누나 최고. 차라도 마시고 갈래? 아니야, 난 요 앞에서 미팅이 있어서. 그럼 들어가. 밥 잘 챙겨 먹고. 응, 알았어. 사랑해, 누나. 나도. 꼴값을 떠네. 여자 많네. 아나운서상. 그래, 네가 보는 눈이 그렇지. 혹시라도 네가 진짜 부자 여자 만나서 인생 역전할까 봐 난 그게 염려스러웠는데 네가 네 인생 그렇게 나락으로 끌고 가고 싶은 거면 나도 나 줘야지. 이틀 후, 집. 뭔데 일찍 들어오라 해. 이혼 못하겠다는 소리 할 거면 나 갈 거야. 난 어떻게든 이혼할 거라고. 누가 뭐래? 이혼하자. 그러니까 들어오라고 한 거잖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얘기는 해야 될 거 아니야. 이혼을 해주겠다고? 어젠 그렇게 길길이 날뛰었으면서?
입장 바꿔서 생각을 해봐. 남편 바람 현장을 봤는데 거기서 차분히 조용히 이혼해주겠다고 할 수 있는 여자가 몇이나 되겠어? 당신 같은 그럴 수 있어? 하긴 그건 또 그렇네. 하루 사이 생각이 달라진 이유는 뭐야? 당신 말대로 내가 버텨봤자 나만 손해겠더라고. 어차피 이혼하게 될 거 돈이라도 많이 받고 이혼하고 싶어서. 위자료랑 재산분할금 어떻게 줄 생각인데? 솔직히 내가 소송 걸 수 있는 거 합의 이혼으로 끝내는 거니까 내가 원하는 만큼 줬으면 좋겠어. 위자료 5천에 재산분할은 이 집 나한테 주는 걸로. 어때? 아니 그럼 거의 내 재산을 다 갖고 가는 건데? 그 정도는 줘야 새 사랑 찾겠다는 당신 마음이 진심이라고 생각하지. 나도 바로 끝낼 마음이 생기고. 안 그래? 그래 뭐 어차피 그 누나만 만나면 평생 돈 생각 안 해도 되니까. 알았어 그럼 그렇게 해. 그래 내일부로 바로 서류 정리하자고. 어. 1시간 후 차 안. 그래도 와이프가 교양이 있네. 바로 떨어져 나가주는 걸 보면. 위자료랑 재산분할을 좀 세게 부르긴 했지. 너무 당당하게 요구하길래 이 여잔 양심이 없나 이 생각 붙어있다니까. 에이, 그래봤자 얼마 되지도 않잖아. 뭐 그런 푼돈을 갖고 그래. 나한테 오면 더 큰 돈을 만지게 될 텐데. 신경 쓰지 마. 그깟 푼돈에 신경 쓰다가 더 큰 일을 못하는 수가 있어. 나도 누나 믿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 근데 누나 정말 나 사무실 강남으로 이전해주는 거지? 그럼 같이 부동산 갔는데도 그래. 사무실 팔리는 대로 나한테 돈 입금해. 그럼 내가 그 돈에 얹어서 강남의 최고급 빌딩에 있는 사무실로 옮겨줄게. 거기서 직접 일하지 말고 그냥 변호사들 몇 명 고용해서 일하게 시켜. 어차피 그런 위치에 있는 사무실이면 의뢰인들 줄줄일 테니까. 너는 따박따박 돈만 받으면 되고 내 사업 잘 될 수 있게 서류 정리만 잘해주면 돼. 그거면 내가 다달이 5천씩 꽂아준다니까. 5천이 뭐야? 내가 갖고 있는 건물 하나 줄게. 정말이지? 왜? 그동안 나 하는 것들 봐놓고도 아직도 의심스러워? 더 증명해야 되나? 우리 사이는 이제 의심할 사이 지난 것 같은데. 아 내가 의심을 왜 해? 그냥 내가 그렇게 인생 역전한다는 게 안 믿겨서 그렇지. 이제 평생 그렇게 살 텐데 뭘? 누나만 믿어. 이혼 되도록 빨리 할 수 있으면 하고. 응 알았어. 와이프도 돈만 원하는 대로 챙겨주면 협조할 것 같아. 그래,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건 빨리 처리해야지. 일주일 후 카페. 그러니까 그 번호판이 가짜였다는 거야? 경찰이 번호판 조회해봤는데 없는 번호판이래. 하긴 사기 전과만 해도 수두룩한데 그냥 멀쩡한 차를 타고 다니겠어? 나름 조심하겠지. 아, 그땐 그때 잡았어야 됐나 봐. 그냥 잡으면 재미가 없지. 차라리 잘 됐네. 차라리 잘 됐다고? 무슨 방법이 있는 거야? 넌 잠자코 있어. 그럼 내가 알아서 네 앞에 그 사기꾼 여자 데려다 놓을게. 무슨 방법이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차분한 거고. 그래, 나도 별 수 없어. 이제 그 여자 잡힐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4달 후 법원 앞. 이제 끝이지. 오늘로써 마지막으로 보는 거네. 아무래도 그렇겠지? 근데 이렇게 끝내는 거 너무 아쉽지 않아? 그동안 당신 그 여자 집에서 잔다고 집에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같이 밥이나 먹고 끝내는 게 어때? 밥을? 갑자기 무슨 밥을 먹지? 이제 와서 붙잡고 그러는 건 아니지? 난 당신이 해달란 대로 했어. 그래, 이미 위자료에 재산분할까지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받았잖아. 그래도 인간 대 인간으로서 인사는 해야지. 아, 그 여자 만나러 가는 길이었으면 그 여자도 불러. 한 번을 못 봤네. 그래도 남편이랑 같이 살고 있던 여잔데. 아무 감정 없고 순수하게 그냥 인사하고 싶은 거니까 경계하지 마. 그리고 이미 서류상으로 다 끝났는데 내가 뭘 더 할 수 있겠어? 그건 그렇지만. 아 근데 누나를 부르라고? 누나 만나러 가는 길이긴 한데 그래도 우리 셋이 밥 먹는 건 좀 아니지 않냐? 그럼 우리 둘이 먹든가. 그 여자 입장에선 우리 둘이 밥 먹는 게 더 거슬리는 일 아니야? 그냥 깔끔히 밥만 먹고 끝내지 그래. 일단 전화해볼게. 안 그래도 연락 기다리고 있을 거야. 잘 됐네. 전화 좀 해봐. 직후 전화. 그러니까 네 와이프
아니, 전 와이프가 나랑 같이 밥을 먹자고 한다고? 다 끝난 마당에? 마지막으로 인사하는 의미에서 그러고 싶었는데. 근데 별로면은 안 그래도 돼. 뭐 좋은 일이라고 마지막으로 밥 먹자고 하는지. 나도 도통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다니까. 3달 사이에 뭔가 사람이 변한 것 같아. 그냥 먹자. 자기 딴엔 인사를 정말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나도 덕분에 너랑 더 빨리 만날 수 있으니까 좋은 거잖아. 내가 거하게 쏜다고 전해줘. 예약한 식당에 인원 1명만 더 추가한다고 하지 뭐. 알았어, 그럼 그리로 갈게. 1시간 후, 식당. 맨날 전해 듣기만 했는데 오늘에서야 직접 보게 되네요. 반가워요. 네, 되게 인상이 좋으시네요. 큰 사업한다고 하시더니 그런 배포가 얼굴에 보이네요? 어머, 그래요? 아내분이 생각한 것보다 성격이 되게 좋으시네. 이혼 바로 해준다고 했을 때부터 알아봤다니까. 아내분이라뇨. 오늘부로 남남인데, 안 그래요? 어머, 그치? 내가 종종 까먹는다니까요. 아무튼 내가 비싼 식당으로 예약했으니까 많이 들어요. 오늘이 두 사람한테 기념비적인 날이잖아요. 아, 나중에 식 올리면 그때도 와요. 우리나라가 보수적이라서 그렇지. 다른 나라에서는 전 배우자가 재혼하면 결혼식 가서 축하도 해주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외국물을 좀 먹어서 그런가 그런 면에선 쿨해서. 그래야겠네요. 이렇게 두 분이 앉아있는 걸 보니까 역시 사람은 끼리끼리 만나는 게 맞나 봐요. 아주 딱 어울리네. 그쵸? 수영씨라고 있나요? 수영씨도 수영씨 수준에 맞는 사람 곧 만나게 될 거예요. 어쨌든 좋은 말 해줘서 고맙네. 여기, 나도 미안했어. 그래도 바람 피운 건 당신한테 상처를 준 거니까. 나도 당신 앞길 응원해 줄 테니까 우리 각자 행복하게 살자. 고마워. 근데 난 행복하게 살 것 같은데 넌 그러면 안 되지. 남의 가슴에 대못 박은 게 얼마나 큰 죄인데 어떻게 행복하게 살 생각을 해? 너무 욕심이 과한 거 아니야? 어? 갑자기 왜 그래? 아까는 축하한다며? 그러게. 우리 둘이 어울린다고 하더니? 어울린다고 했지 둘이 행복하게 살 거란 말은 안 했는데? 당신들을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람들이 있거든. 이제 들어와. 누가 기다린다는 거야? 또 누가 와? 응? 누구세요? 넌 날 모르겠지. 난 네 얼굴을 100일 넘게 봤는데 차 번호판까지 가짜로 달고 돌아다녀서 잡을 수가 없었는데 친구 덕분에 이렇게 눈앞에서 보게 되네. 다들 들어오세요. 우리 돈 뜯어간 사기꾼이니 머리카락이라도 뜯어야 되지 않겠어요? 돈 못 돌려받을 수도 있는데 지금 화풀이해야지. 안 그럼 그것도 못하잖아. 누구, 아니, 사기꾼이라니 그게 무슨... 이 사람들 다 뭐야? 설마 이제 상황 파악이 좀 되니? 네가 투자 몇 배로 불려준다 어쩐다면서 돈 털어간 사람들이잖아. 우리 엄마도 직접 오겠다고 하는 거 내가 간신히 말렸어. 엄마가 고혈압이 있어서 너 얼굴 보자마자 쓰러지실까 봐. 대신 내가 엄마 대신해서 네 머리카락 뜯어줄게. 이거 좀 나 아파 죽겠다고. 당신 뭐야? 도대체 이 여자는 어떻게 하는 사이야? 아니 이 사람들이랑 한패야? 원래부터 한패였어. 네가 끼어든 거지? 대체 이게 무슨 상관이야? 객철관. 저기요! 여기 좀 말려주세요. 사람들이 갑자기 쳐들어와서 제 여자친구를 때려요. 예? 자, 이제 진정하시고요. 김수민님,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변호사를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자, 다들 나오세요. 아니, 왜 내 여자친구한테 수갑을 채워요? 사기 혐의라뇨? 누나, 어떻게 된 일이야? 나 좀 살려줘. 너 변호사니까 나 빼올 수 있지? 그럼 부탁 좀 할게. 살살 좀 내려가요. 씨, 이거 좀 놓으라고요. 내 머리카락 다 빠지겠네. 옆에 남자분도 동업자인 것 같은데 같이 가시죠. 저도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변호사라면서요. 그동안 서류 정리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회사도 유령 회사에 사기성도 짙던데. 하긴 애초에 투자금 빼돌려서 잠복한 사람이 차린 회사인데 당연히 사기 회사겠지. 아무튼 같이 가요. 아니,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경찰서 가요. 다 당신 짓이야. 이러려고 같이 밥 먹자고 한 거야? 아니, 네 누님 바로잡으려고 했는데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잖아. 그러니 현장에서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어? 그게 공익을 위해서도 옳은 거고 오늘이 기념비적인 날이잖아. 그러니 오늘 바로 잡아야지.
그럼 경찰 조사 잘해. 야! 야, 어쩐지 뭐가 이상하다 했어. 아저씨, 저 진짜 잘못한 거 없어요, 예? 아, 누나 뭐라고 말 좀 해봐. 내가 뭘 잘못해서. 아, 난 누나 사기꾼인 줄도 몰랐단 말이야. 나도 피해자라고요. 뭐게? 내가 준 돈 받으면서 같이 일했으면 너도 동업자지. 어디서 이제 와서 내빼? 남자답지 못하게. 애초에 이런 일 아니었으면 내가 널 데리고 다녔겠니? 그렇게 유명한 로스쿨 출신도 아니고 월세 못 내서 근근히 생활하는 변호사한테 내가 왜 명품 다발을 줘가면서 붙어 있었겠어? 변호사란 놈이. 아, 저기요. 쟤 나랑 같이 동업한 애 맞으니까 같이 체포해요. 내가 싹 다 말해줄게. 조용히 하세요. 그런 건 조사하면 되는 거니까. 다들 비키세요. 잠시 후. 아, 이제야 속이 좀 시원하네. 머리카락이라도 좀 뜯으니까 속이 시원해. 좀만 기다리라 했던 게 이런 이유였었구나. 그래. 경찰이 알아서 잡도록 내버려두면 넌 화풀이 할 수도 없잖아. 돈이야 저 여자가 다 썼으면 돌려받을 방법도 없고. 그래도 네가 위자료 받은 걸로 우리 엄마 피해금 갚아줬잖아. 진짜 고마워. 원래 같았으면 안 받아야 되는데 나도 사정이 이래서. 친구 사이에 당연히 도와야지. 그리고 너 덕분에 내가 둘 다 경찰서에 집어넣을 수 있었던 거잖아. 저렇게 둘이 끌려가는 거 보니까 둘이 인연은 인연인가 보다. 둘 다 저렇게 발악하면서 가는 거 보면. 그러게 말이다. 이거야말로 하늘이 정해준 인연이네. 다음 날 경찰서. 아이, 내가 그래도 명색이 변호사인데 그럼 범죄에 개입했을 리가 있어요. 난 그냥 서류 정리 하라는 대로 한 거라고요. 난 이 회사가 정말 법적으로 문제없는 번듯 변호사인 줄 알았다고요. 그게 말이 돼요. 변호사라면 조금만 알아봐도 이 회사가 엉터리로 굴러가고 있다는 거 알았을 텐데. 나서서 투자금 사적으로 빼돌리고 그걸 서류상으로 아무 문제 없도록 하고 대포 차량도 그쪽이 구해준 거라면서요. 이건 공범이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동업자라고 했잖아요. 아, 내 돈 받으면서 일했잖아. 그럼 너도 같은 범죄 저지른 거지. 그게 아니면 내가 뭐하러 너한테 그렇게 큰 돈을 줬겠니? 그리고 우리 결혼을 약속한 사이 아니야? 지금 너만 빠져나가겠다는 거야? 저 이기적인 놈 같은 이라고. 아니, 이런 일인지 나도 몰랐다니까. 좀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지만 사기일 줄은 생각 못했다고. 내가 확인했을 땐 그냥 회사였다고요. 평범한. 어찌됐든 범죄에 가담한 건 사실이네요. 처벌은 피하기 어려울 겁니다. 계속 네 억울한 것만 주장하지 말고 네 변호사 친구들 좀 불러봐. 잘 나가는 변호사들 주변에 있을 거 아니야. 아, 얼른 여기서 나가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왜 이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 변호사란 놈이? 어이, 진짜 미치겠네. 나까지 범죄자로 만들어 놓고 그게 할 소리야. 진짜 양심이 있어. 양심은 너가 없는 거지. 그럼 공짜로 내가 그 많은 것들을 너한테 베푼 줄 알았니? 세상에 공짜는 없어. 네가 공부만 해서 세상 돌아가는 물정을 모르는 것 같은데 원래 받은 게 있으면 주는 것도 있는 거야. 아, 그동안 저 바보 같은 놈 데리고 일 꾸미느라 답답해 죽는 줄 알았네. 그래도 변호사라니까 옆에 두면 도움될 것 같아서 데리고 다녔는데 결과적으로는 쟤 때문에 잡힌 거잖아. 으휴, 다신 너 같은 놈 옆에 두나 봐라. 역시 그 업계에서 최고인 사람을 옆에 둬야 된다니까. 저렇게 어중이 떠중이 변호사를 두니까 이런 일도 생기는 거 아니야. 뭐? 사기꾼 주제에 나한테 할 소리야. 나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난 누나 때문에 이혼도 당하고 재산도 다 털리고 사기죄로 처벌까지 받게 생겼잖아. 그만큼 누린 것도 많았잖아. 어떻게 사람이 다 가질라 하니? 네가 그렇게 욕심을 터무니없이 부리니까 이렇게 된 거야. 아저씨, 그냥 따로 조사 받으면 안 돼요? 나 쟤 보기 싫은데. 으, 진짜 억울해 죽겠네. 6개월 후 교도소 면회실. 여긴 왜 왔어? 나 교도소에 갇힌 걸 보고 싶어서 왔냐? 그래도 인간 대 인간으로서 정이 있지. 전 남편이 징역 3개월을 살아야 되는데 정리 차원에서 면회는 와야지. 그래도 징역 3개월이면 버틸만 하지 않아? 야, 올 일이 왔냐? 넌 그 여자 사기꾼인 거 다 알았으면서 내가 그 여자랑 같이 일 도모하게 둔 거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네가 조용히 이혼해달라며. 그 여자가 진짜 사랑이라며. 사랑 앞에선 모두가 무죄란 말도 있는데 나도 눈 감아줘야지. 그리고 내가 못하러 알려주니? 출세 좀 해보겠다고 바람 피웠다고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얘기해줄 필요는 없는 거잖아? 그리고 네가 사람 보는 눈이 없어서 사기꾼 여자랑 바람을 피웠는데 나보고 뭘 어떻게 하라고?
네가 그랬잖아. 네 수준에 맞는 여자를 찾았다고. 그래서 나도 네 선택을 존중해 준 것뿐이야. 정말 너무한다. 내 재산 다 가져가니까 좋냐? 그래서 그렇게 금액을 높게 부른 거야? 좋네. 덕분에 너 때문에 직장 잃은 보상도 확실히 됐고, 확실히 사람이 돈이 있으니까 마음도 여유롭네. 그래서 이렇게 면회까지 온 거잖아. 네가 돈 많은 여자랑 바람 피운 이유를 어느 정도는 알겠더라. 아니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서 너 때문에 난 변호사 자격도 정지됐어. 나 이제 나가서도 먹고 살 수가 없다고. 다 뺏어가니까 좋냐? 어? 그건 내가 뺏은 게 아니지. 네가 한 행동에 대해서 법이 뺏어간 거지. 변호사란 애가 확인도 없이 기업 서류를 조작해줬는데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되지 않니? 야, 너 같은 애를 변호사에게 그대로 냅두면 우리나라 사법체계가 어떻게 되겠어. 그건 공익을 위한 문제기도 해. 그러니까 엄한 사람 탓하지 말고 처벌이나 제대로 받아. 벌써 면회 시간 다 됐네? 그럼 잘 살고 내가 영치금 좀 넣어놨어. 그걸로 간식이나 사 먹든지 해. 야, 거기 안 서. 야! 아, 여자 하나 잘못 만나서 이게 무슨 개고생이야. 차라리 징역이라도 더 길게 나왔으면 이렇게 착잡한 일라도 안지. 변호사 자격을 다 정지시키면 출소해서 도대체 뭘 해서 먹고 살려는 거야. 그 여자는 징역 5년이라도 나왔지. 난 애매하게 이게 대체 뭐냐고. 그날 저녁 가게. 드디어 내일이면 개업날이네. 진짜 떨린다. 우리가 잘할 수 있을까? 그럼 연습도 많이 했잖아. 분명 우리 빵 좋아해 주실 거야. 이러고 있으니까 옛날 생각난다. 우리 처음 만났던 곳 기억나? 그 카페. 아, 그 악덕 사장 있던 카페. 거기서 빵 만드느라 고생 좀 했지. 그니까. 빵을 만들어 팔고 싶으면 전문 인력을 구해야지. 대학생 알바 구해놓고선 빵 좀 만들려고 엄청 난리였잖아. 그 덕에 우리가 빵 만드는데 달인이 됐잖아. 나중에 그 카페 빵으로 유명해져서 사장이 우리 관둔다 할 때 잡기도 엄청 잡았지. 맞아, 그때 생각난다. 우리 그때 나중에 여유되면 같이 빵집 하자 했잖아. 그럼 대박 날 것 같다고. 그게 현실이 될 줄은 몰랐네. 그러게 말이야. 또 이런 식으로 돈이 생겨서 하게 될 줄은 몰랐어. 오히려 좋지. 나도 전 남편한테 위자료에 아파트까지 받았을 때 통장에 찍힌 액수 보고 마음이 심란하기도 하더라고. 이 돈을 위해 내가 그 인간이랑 지지고 볶고 살았나 싶더라고. 오히려 그 돈으로 이렇게 가게 차려버리니까 마음이 놓이네. 우리 열심히 하자. 나도 마찬가지지 뭐. 그냥 빵집 한다 했으면 남친이 엄청 불안해했을 텐데 네 일 도와주는 거라니까 자본금 한 푼 없이 동업자로 일할 수 있다고 좋아하는 눈치더라고. 너 덕분에 엄마 빚도 바로 갚고 고맙다 친구. 친구끼리 당연히 그래야지. 그나마 그 여자가 남은 돈이 있어서 다행이야. 어머니 말고도 피해자가 상당한 것 같은데 대부분 보상받았다고 하던데? 운이 좋은 케이스지. 보통의 경우는 못 돌려받는다 하더라고. 그러게. 어쨌든 우리 잘해보자. 제2의 인생 시작해보자고. 그래, 파이팅! 1년 후. 그 뒤로 저와 친구는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하며 정신없는 나날을 보냈는데요. 처음엔 손님이 별로 안 와서 좀 어려웠지만 꾹 참고 버티니 단골 손님들도 슬슬 생기고 단체 주문도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예전에 회사 다닐 때보다 수입도 더 많고 생활도 좀 더 여유로워졌어요. 맨날 돈 때문에 골머리를 앓던 친구도 사정이 좋아지니 남편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무엇보다 어머니도 이젠 사기를 안 당하시고 친구가 달마다 드리는 돈으로 만족하며 생활하신다고 하더라고요. 한편 몇 달 전에 전 남편이 저희 가게에 찾아온 적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알았는지 출소하자마자 저희 가게로 왔더라고요. 어지꼴 차림으로 나타나더니 대뜸 제 앞에 무릎을 꿇으며 자기가 정말 잘못했다고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되겠냐고 엉엉 울더라고요. 들어보니 교도소에서도 왕따를 당해서 여기저기 두들겨 맞으며 지냈고 출소한 후에는 변호사 자격도 박탈됐고 전과 기록도 남아있어서 제대로 된 데 취업도 못했다 하더라고요. 이제 자기 살 길은 나한테 달렸다며 뭐든 시키는 거 다 할 테니까 자기만 받아달라고 싹싹 빌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옛날에 인생 역전하겠다고 상간녀에게 쪼르르 달려가던 모습이 생각나더라고요. 이 사람은 변함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자기 살자고 절 이용하는 건 똑같잖아요. 더 정이 떨어져서 내쫓았어요. 이미 있던 정도 없었지만 말이에요.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만약 또 찾아오면 경찰에 신고할 거라고 엄포를 놨죠. 그 뒤로도 몇 번은 더 찾아왔는데요. 결국에 옆에 있던 친구가 경찰에 신고를 했고 영업 방해 및 스토커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어요. 큰 혐의점은 없어서 금방 풀려나긴 했지만 그 뒤로부터는 찾아오지 않더라고요. 경찰을 또 만나게 되는 게 무서운 건지 아님 다른 길을 찾았는지는 모르겠지만요. 그 길이 어떤 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과거에 연이 있었던 사람으로서 이젠 정신 차리고 자신의 능력을 키우며 하루하루 정직하게 성실히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저 역시 과거는 돌아보지 않고 제 앞으로의 인생만 보며 열심히 살아가려고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